자, 이번에는 바디로직의 조율 베개 보시죠. 바디로직 할인 이벤트입니다. 몸에 안 맞는 베개는 이제 그만. 음을 조율하듯이 내 몸에 맞게 모든 걸 조율할 수 있는 바디로직의 조율 베개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베개의 높이, 구성, 소재까지 내 몸에 맞춰서 조절 가능합니다. 바로 누워도, 뭐로 누워도, 뒤척여도 편안한 잠자리를 도와드리는 바디로직 조율 베개가 현재 최대 40% 할인 행사와 2개 이상 구매 때는 15,000원 상당의 데일리 커버를 추가 증정해 드립니다. 검색창에 조율 베개를 검색해 보세요. 바디로직의 대표 상품이죠. 골반 잡고 거북목 잡아주는 바디로직의 탱크탑과 타이즈 역시 최대 33%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우리 장년, 중년 되시는 네. 분들 보정 속옷. 아 그렇죠. 네. 보정 속옷도 되지만 네. 갑자기 다리가 너무 아플 때 있죠. 아, 그럼 좀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네. 골반을 바로 잡아주니까 네. 싹 나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 진짜 저는 다리만 아프면은 이거 입습니다. 왜요? 왜 웃어? 김빈 이거 입는다는 상상을 하니까 들어가기도 하고 뚱뚱한 사람은 더 확 조여주기 때문에 금방 또 한두 시간 안에 다리 피로가 쫙 피가 돌아. 자, 이 10,000원 상당의 베스트 제품 추가 할인 쿠폰도 증정 중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이제 그만. 뻐근한 거북목, 꾸부정한 어깨, 뒤틀린 골반에는 바디로직 탱크탑과 타이즈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바디로직 전 제품은 불만족스러울 때는 100% 환불 가능합니다. 구매 후 14일 이내에 100% 교환 그리고 반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바디로직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자세, 바른 수면, 바디로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혼자 한번 입어보시죠. 지금? 아니, 어떨 땐 입고 다녔어요. 아니, 제일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예전에 머리 감았을 때 샴푸 감고 네. 그다음에 마스크팩 그때 그렇기도 하고 한번 진짜 바지도 한번 벗어본 적이 있었어요. 돌아서서 바지 내려가지고 바디로직 지금 입고 있다 인증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바디로직 여러분. 베개가 근데 진짜 중요해요. 네, 베개 잘 베개 때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의 차이인데 네. 정말 편안한 아침에 취침을 한번. 저는 베개를 베고 자는데 네. 아침에 눈 뜨면 안고 자거나 아니면 다리 사이에 끼고 자거든요. 네, 그래요. 너무 푹신하고 인체공학적 특성을 잘 고려한. 사실 이 바디로직 사장님이 바디로직도 대박인데 원래 사실 베개를 처음에 꿈꿨다고 합니다. 만드는 거를. 그런데 이게 대박 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드디어 본인의 소원이었던 바디로직 조율 베개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 또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염태영 수원시장 모셨는데 이분도 역시 참 훌륭한 자치단체장으로서 여러 가지 호평과 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바로 우리 최대호 네. 안양시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아니 뭐 쌤 더 젊어지셨어요. 그러게요. 원래 반칙인데 반칙? 원래 제가 젊습니다. 두 분 평소 저희는 오랜 관계죠. 아 그래요. 우리 이은영 저희 옆 동네 옆 동네. 시장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의왕 사천에. 여기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또 박준영 교수님은 지방자치 전문가기도 하시고 또 우리 최대호 시장님 그 지방자치 일선에서 안양을 아주 굉장히 업그레이드하신. 안양 가봤는데요. 네.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 지금 그렇군요. 이제 시청 앞에 막 큰 건물 들어서고 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클대자 최대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호 우리 안양 시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도 코로나 확진 되셨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아이고. 3월에 예. 네. 확진 판정을 받고 거의 3주 가까이 격리 생활을 했었는데 네. 저는 다행히 증상도 별로 없었고 아이고. 휴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아유 건강해 뵈세요. 네. 예. 아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러게요. 하세요. 네, 네. 그래도 또 그 생활치료센터에 계시면서 예. 시정은 또 다 돌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네. 핸드폰 하나 가지고 되면은 다 물어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으니까. 네. 물론 대면을 아직 없다는 것이 좀 아쉬웠지만은 네. 그래도 소통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아이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상일기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병상일기라 할 건 없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니까 좀 답답했어요. 기록을 좀 남겨야 돼서 예. 이 얘기를 스마트폰 메모장에다가 메모를 남기기 시작했는데 좀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비서가 확진됐었는데 제가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퇴소할 때까지 네. 그 느낌 또 그날의 하루 생활 이런 것 등등을 정리해서 기록으로 좀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운동 열심히 하셨고. 네. 그 시장님은 생활치료센터 들어가셔도 바쁘셨어요. 정말. 맞습니다. 네, 한번 들어갔다 오셨으니까 네. 또 시에서 확진되신 시민들 네. 그분들 좀 더 챙겨드려야겠다라는 마음도 아마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시에 생활치료센터 생활했는데 방이 굉장히 좁았어요. 연수원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TV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 침대하고 밥 먹는 테이블만 있었지 의자도 없었어요. 누워있기 아니면 서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지요. 너무 답답했고 면역력 기른 것은 운동이 최고였다 생각해서 움직이다 보니 하루에 2만 보 이상 걸었는데 그 방 방 안에서요? 안에서 7발자국이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은 14발자국. 하면은 우리가 이제 2만 8천, 2천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제가 3만 번 넘게까지 걸었습니다. 아, 그래서 하루에 일상이 좋은 말은 2만 보, 많이는 3만 보까지. 그리고 스트레칭 열심히 했고 네. 하루에 한 3시간 이상씩은 또 별도 운동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네. 대단하십니다. 예. 그러네요. 그 뒤로 안양시의 방역 또 네. 확진자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확진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생활치료센터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아직은 젊습니다만 이제 60 조금 넘었으니까 젊지 네네. 않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저 혼자 잘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생활한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참으로 많은 분들도 빚을 지며 살아갔었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 가족, 형제, 친척, 친구, 이웃, 지역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빚을 졌다. 어떻게 빚을 잘 갚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는데 지금은 너무나 행복해요. 또 감사하고. 평소에 내가 가고 싶은 거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할 수가 있고 보고 싶어서나 볼 수가 있고 먹고 싶은 음식 먹을 수 있는 일상의 소중함이 이렇게 행복했다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람은 역시 더불어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만나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좀 달라진다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나오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예, 생활치료센터를 퇴원하게 됐습니다. 건강 모습 퇴원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전화도 많이 하고 카톡 문자를 많이 고생했다. 건강은 어떠냐. 안부 전화 많이 오는데 네. 밥 먹자고 한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못 느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확진자에 대한 국민 인식 전환이 덜 맞아요. 됐구나. 이게. 맞아요. 안 좋아요. 아직도 맞아. 네. 확진돼가지고 완치됐음을 불구하고 확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뿐이 아니라 그 가족들. 예. 제가 그래서 어떤 뉴스를 보고 지인을 만났습니다만 예. 확진자가 완치돼가지고 회사 출근했는데 네. 회의해도 미팅 참여 안 시키고 아이고. 점심 먹으러 갈 때도 왕따를 시키고 아이고. 얼마나 이게 참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또 비즈니스 해야 되는데 확진자가 꼬리표 붙다 보니까 당신은 앞으로 한 달 정도 오지 말아라 회사 방문. 그러니까 비즈니스 끊기지 않습니까? 야 이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뭔가 전도사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생겨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 예. 그 의미 있네. 아니, 우리가 이제 그렇죠. 보통 그 네. 민주당 성향의 분들이 예. 우리 시장 열패자들에 대한 예. 시장 재진입과 이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듯이 그렇죠. 이 방역에서 한번 이렇게 탈락하신 분들 다시 진입했을 때 사회적 보호를 좀 그걸 해줘야 이렇게 돼요. 직접 느끼셨겠네요. 진짜. 그 당해보니까 사실은 저야 이제 공인이고 시장이니까 어쩔 수 또 부딪히는 사람들 있겠는데 네. 그렇지 않았던 사회적으로 좀 약자들이랄까 이분들은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또 다른 사회적 약자가 되죠.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약간 네. 전염병자 취급. 예, 이분들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인식 전환이 네. 필요하겠다 네. 생각을 전신이 느꼈습니다. 네. 아유, 참 우리 맞아요. 시장님을 대표하셔서 확진되셨네요. 네. 건강한 한번 시정과 제 생각에 매뉴얼 만들 필요 있을 것 만들 같네요. 필요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또 보다 진화된 방역을 위해서 대표로 확진되셨어요. 아니 저기 우리 저기 김원만 확진되시 예, 유튜버 대표로 제가 다녀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최근 그 독일에서 열린 네. 메디카 2021에 다녀오셨다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방역 관련한 그런
행사인가요? 다녀오면서 네. 많은 걸 느꼈습니다. 보고 배웠고요. 네. 지난 11월 독일 디셀도르프에서 열린 메디카 2021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네네. 메디카는 세계 3대 바이오 의료기기 박람회 중 하나로 꼽힌 곳입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의료기기 분야의 바이오 유망 기업들이 참석하는데요. 이번 박람회는 예상대로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의 대응이 주제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도입과 또 안양시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다녀오게 됐습니다. 특히 그 이번 박람회 세계 70개국 약 2,900개 기업이 참여했고요. 대한민국은 280개 기업, 안양시역도 12개 참여해가지고 어우야. 저도 굉장히 뿌듯하게 잘 느끼고 왔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안양에 기업이 12개나 있었다. 네. 예. 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저 사실 이 바디로직도 안양 기업이에요. 그래요? 그렇군요. 예, 안양. 예, 아주 우량 기업인데. 예. 또 저 안양에서 전 국민의 이런 골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고 그러니까 안양에 대기업은 많이 없지만은 네. 강소기업이 많습니다. 강소기업 많아요. 네. 굉장히 공익적 강소기업들.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우리 언론을 보면은 방역을 엉망으로 하는 것처럼 또 얘기하고 네. 그렇긴 한데 그 사실 해외 언론 보면은 우리의 위상은 매우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한국 기업의 인기가 대단히 좋다는 것을 실감했고요. 네. K자, 메이드 인 코리아 먹게 되면은 오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안양시 12기업 참여했는데요. 과거에는 바이오들과 상담할 때 의뢰지에서 상담했다 그러면은 네. 이제는 가베지에서 상담을 하게 됐다. 그만큼 수월했고요. 가베지 위에서. 또 정말 광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K방위 이상 덕분에 우리 네. 기업들도 자긍심이 대단히 높아졌고 네. 판로 개척에도 훨씬 유리해졌다. 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 더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졌습니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영민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정치 현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두 분이 좀 주도적으로 좀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경기도에서 예.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앞서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경기도정의 영향인지 아니면 이 경기도에서 이렇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거 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는 당연히 거예요? 경기도정의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잘한 정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에 코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발빠르게 그쵸. 기본소득을 추진했어요. 예, 예. 지역 화폐를 확대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그리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공배달 특급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요. 이것은 정말 도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잘 시행했지 않냐. 네. 지금 경기도가 대장주예요, 지지율에. 아, 예. 가장 인구도 많고 네. 그렇지. 안양도 인구가 많잖아요. 안양은 요즘에 좀 인구가 빠져서 아, 재개발 재건축도 많이 있고요. 맞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 대한 어려운 문제. 안양이 수도권 내에서 가장 집가가 높습니다. 네. 대단히 콤팩트한 밀집형 도시이기 때문에 가용 토지가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아하. 그래서 희소 가치가 높아가지고 땅값도 비싸고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맞아요. 안양으로 못 들어가요. 예, 지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GTX 인도권, 신호선 인도권 정차를 했는데 어렵게 만들었는데 가장 미안한 게 청년들이고 어려운 시민들이에요. 네. 이분들이 이제 안양에 그걸로 인해서 집값이나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안양을 정주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너무나 잘했지만은 그분들에게 좀 미안한 감이 있어요. 시장님, 그걸 다시 한번 추진해 보실 생각 없어요? 지하철 1호선 지하화하고 주택 공급하는 거 그거 그렇죠. 원래 트레이드 마크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또 대선 그런 공약으로, 얘기가 좀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런 언급했습니다만은 네네. 제가 2010년 시장 나오면서 그렇죠.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국철 지화하자. 네네. 그래서 용산에서부터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안양, 군포 그때 단체장들 다 일곱 모으셨어요. 그렇지. 용산에서 군포까지 당정역까지 32km예요. 역사가 18개 역사입니다. 예. 이것 제가 7개 지자체하고 연합회를 만들어가지고 협회를 만들어서 제가 회장을 왔으면 추진해 와서 용역 결과도 잘 나왔습니다.
재원 문제 없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철이 지나간 지하에 네. 50m, 60m 들어가는 거예요. 공법에 지하는 전혀 없다. 아니 뭐 저기 김진애 전 의원 네. 말씀 들어보니까 건축을 정말 상상해서 실현할 수 없는 게 없다는 거. 수백층 건물도 지을 수 지금 있다고 말이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공법이 굉장히 좋아졌답니다. 네. 공법에 문제였고 재원자들이 문제 없었다. 예. 그래서 저는 지화시키고 지상에 아까 18개 역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상 부지를 청년 신혼주택 만들게 되면요. 몇만 가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 만들게 되면요. 그동안 1905년에 개통됐으니까 네. 115, 6년 정도가 지금 주민들이 고통보고 살아왔어요. 그렇지.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국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의 강남, 서초, 강동, 송파, 강북까지 다 발전했는데 네. 서울 서부권 봅시다. 영등포, 구로, 금천 그렇죠. 밀어보게 되면요. 다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국철 지나가면서 도시가 맞아요. 슬럼화돼가지고요. 대단히 피해갔습니다. 이걸 네. 획기적으로 발상이 전에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는 반드시 공약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주거복지 문제를 실현시키고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도 개선시키게 되면 네. 정말 획기적인 아이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우리 김 PD님도 한 번씩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나중에 우리 김용민 TV 특집을 한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아니 그 시장님하고 김진애 의원 그다음에 같이 이재명 캠프의 정책 총괄하시는 분 모셔가지고 토론회 형식으로 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제가 기획 단계부터 그러니까 예, 때문에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재원 조달 방법이라든지 또 어떤 편익이 증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알려서 서울의 어떤 서남북권이죠. 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군포라든지 안양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민들 안양 같은 경우에는요. 만안구 동안구가 맞아요. 북초로 인해 가지고 분절돼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영원히 네. 균형 발전할 수 없어요. 네. 이건 지화시켜야 되겠다. 예. 이거고 재원 발행 방법이 항상 문제였고 과거에 제가 2010년에 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정부가 이것은 토목 사업이 아니냐. 그때 이제 MB가 4대강의 돈을 다 쏘아붙지 않습니까? 토목 사업으로. 그렇죠. 예. 그런 부정적인 의식이 있어가지고 우리 당이 좀 그 강하게 당시에 시작 못했고,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강하게 제가 적극 기억하는데.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국민들이 피해받고 살아왔습니까?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이 부지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아니 사실 지금 철도 부지 네. 지하화할 거 없이 그 위에 그렇죠. 건물을 지어도 수 있죠. 그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김진애.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위를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안양시의 그 넓은 부지가 또 생기는 것이고 또 분단된 안양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런던에 가면 도크랜드라고 신도시가 있는데요. 그렇죠. 네. 건물 중간으로 지하철이 들어가요. 런던의 과거에 그거는 저도 가봤습니다. 아, 굉장히 네. 슬림화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본의 신축구 같은 경우 네. 가면은 똑같습니다. 덮어가지고 거기다 빌딩 네, 해가지고 그렇죠. 완전히 그게 지하 공간 들어갔어요. 그렇지. 도시가 재생되는 겁니다.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은 자치인데 이건 자치가 아니라 거의 뭐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받는 그렇죠. 뭐 그런 정도로만 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것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참 하실 말씀이 아유, 할 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수원 염태영 시장으로 와서 같은 맥락으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원 지방자치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다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 분권이 돼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문제라면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무만 위임해서만 지방자치가 문제가 아니고 네. 재정도 분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재정은 직권만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줄 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김용민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지방에 있는 자치니까 서울에 분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얼마나 행정 낭비입니까? 예산 낭비입니까? 이게? 왜? 중앙 공무원들 또는 중앙 정치인들과 연결해가지고 그렇죠. 사업비 확보 때문에 지역의 해안 문제 때문에 여의도 가면은 즐비합니다. 이게. 이런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좀 똑바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제는 지방자치가 30주 지났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지방자치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만은 네.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앞으로 해야 할 게 경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소방 문제 같은 경우에요. 완전히 지방자치 이관이 돼야 됩니다. 네. 제가 그
우리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담당을 했었잖아요. 네. 해보니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국비하고 지방세 문제를 7대 3으로 일단 그 총액은 맞췄습니다. 총액은 맞췄는데 기재부에서 또 어떤 편법을 써가지고 그걸 돌려가지고 실제로는 돈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꽤 맞춰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다음에 일관리항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깝깝한 노릇인 게 권한을 넘겨줘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부처별로 취합을 해서 지방으로 권한을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도 안 넘겨주고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제가 이 대목에서 한마디 좀 해야 되겠네요. 네네. 정말 중앙 관료들의 어떤 그 사고의 잔해를 없는 상태에서는 지방정치 발전할 수 없다. 그건 곧 국민 행복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중앙 관료들은 지방 관료들 보기를 항상 아래로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지방 공무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 관료들은 탁상이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대민 서비스를 하고 복지 서비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지방 공무원들이에요. 근데 저도 느꼈습니다만은 아직도 중앙 관료들이 지방 관료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행안부 기재부 정말 그렇습니다. 안 놀려고 합니다. 자기들의 권한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돌려주면은 아직은 지방 관료들이나 공무원들을 못 믿겠다. 능력을. 이게 깔려 있어요.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방 공무원들도 똑똑합니다 해서 일 잘합니다. 아, 그럼요. 네. 이게 안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과 재원을 주잖아요. 중앙부처 자리가 줄어들어요. 국장 자리, 뭐 이제 과장 자리가 줄어드니까 그거 안 내놓는 거예요. 핵심은. 그런 거예요. 저희도 보니까 고시패스하고 중앙부처 공무원 되면요. 일반 국민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탁상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류만 만나요. 서류만.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눈물 여는 빵 산전을 겪어봐야만이 시민들의 아픔 어려움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정치인들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네. 정치가 그러지 않아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정치하겠다 나서가지고 국민들의 아픈 심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루만지고 해결할 수 있겠나요? 네.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제 정치도 좀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제가 시장에 오신다고 그래서 예. 빅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아, 그 연관 검색어가 재밌는 게 나와서 여쭤보겠는데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님 연관어가 청년하고 인덕원역 유치가 나왔거든요. 네네. GTX 시선. 네. 아까 이제 이것 때문에 GTX 시선 노선 네네. 그 정차 때문에 이제 집값이 올라서 청년들이 좀 어렵다 얘기하셨는데 나눠가지고 청년이 키워드로 잡힌 이유가 뭐가 특별히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거가 있는 거죠? 안양시 청년 인구가 갈수록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청년 인구뿐이 아니고 네. 어린아이 출생률도 똑 떨어졌어요. 네. 청년이 없기 때문에 예. 출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청년이 없는 떠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주거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부족한 일자리 문제. 어. 이 두 가지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양의 지속가능 발전이 이룰 수 없다. 굉장히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려운 도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체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거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청년들과 열심히 소통하고요. 청년 정책을 제가 48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48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산도 많이 확보했고요. 이를테면은 지금 청년들이 이력서 30군데 40개 써서는데 취직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3포, 4포 들어서 M포 네. 이런 세대지 않습니까? 희망을 주지 않고서는 안양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는 큰일 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일자리 어떻게 만드느냐? 물론 정부나 지자체 예산 가져가는 것은 한시적이에요. 기업이 만들어야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기업이 좋은 도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제가 2018년 선거 준비하면서 청년 창업펀드를 조성해야 된다 생각해서 100억 할까 200억 할까 다가 애는 모르겠다 300억 했어요. 아 그랬더니 저의 열정과 의지가 통했는지 네. 921억 모금했습니다. 오. 창업펀드를. 예. 그래서 청년 기업에게 10억에서 30억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유망 전도 있는 기업들, 청년 기업들 블루 100, 블루 100개 기업을 제가 선정을 하는데 지금 90개 정도 했습니다. 연말까지 100개 마칠 텐데요. 이래서 안양 청년에게 100개 집중 육성해가지고 앞으로 매출 한 1조 달러 넘을 수 있는 이런 유니콘 기업까지 몇 개를 만들어봐야겠다 생각해서 열심히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힘이 났습니다. 네. 두 번째 주거 문제. 네. 그래서 그동안에 재개발 재건축하게 되면은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8% 임대 비율이 있었어요. 이걸 좀 높여야 되겠다.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5%에서 15%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만 이걸 높여서 청년들 좋은 조건으로 분양이나 임대를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비근한 애가 LH가 저를 찾아왔어요. 안양시에. 공공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청년주택이면 좋겠다. 그래서 LH가 청년주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청년주택 70% 청년주택 확보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한 2,300-400세대 정도는 청년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이것을 확보하셨어요? 예, 청년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예. 분양 임대 줘야 되겠어. 안양에서 직장 갖고 그리고 결혼하고 출산하고 보육하고 교육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살고 싶은 도시 안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칭 청년 시장이라고 주장하고 다닙니다. 아, 예. 제가 청년 같지 않습니까? 네, 청년 같으세요. 아니, 예. 저희 아이들이 동안고랑 관양을 나왔거든요. 아. 저 안양으로 다 분가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기업도 하라고 그러고 집도 하라고 그래야 제가 되겠는데요. 잘 케어할 테니까. 청년으로 위장해서 네, 창업을 하죠. 그리고 지금 GTX-C 노선이 인덕원역 정착 확정됐는데 주변에 현수막도 많이 붙었고 네, 그렇습니다. 하는데요. 지역 경제는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까요? 지역 경제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아쉬운 문제가 있었어요. 네. 2018년 국토부 발표에서 패싱 당했습니다. 인도. 금정역에 서고 과천에서 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죠. 인도권의 교통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역사적으로 총지죠. 가장 예. 중심이었는데 예. 패싱 당했던 거예요. 이걸 되살리는 작업을 제가 2018년 시장 재취임하자마자 이것부터 준비했습니다. 원래 안 됐던 거 안 됐던 것을. 되시게 만드신 거고. 그래서 정말 시민들 서명도 많이 받았고요. 15만 6천 명 받았거든요. 또 시민사회단체들, 공직자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걸 만들어가지고 국토부,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국토의원들 전부 쫓아다녔습니다.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이런 노력과 진정이 통했는지 확정을 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주변이.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네. 만들어 놓으니까 좋은데 만약에 GTX를 정착 확정 못했으면은 저는 안양의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그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통했다 생각하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인근의 집값이 안양 네. 집값이 너무나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려운 분들이나 청년들에게 너무 미안하게 됐구나 생각해서 그래서 지금 인덕원 앞으로 개발하게 되는데 네. 이것도 청년 오피스를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이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요 아파트들이 다 앞에다가 인덕원자를 붙이는 거에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무슨 아파트인데 인덕원 무슨 아파트로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의왕에 있는 아파트도 네, 인덕으로 전부 다 인덕원으로. 아니 의왕인데 왜? 의왕인데 인덕원역하고 가깝다. 가깝긴 하지. 그래서 가깝긴 하지. 버스로 두 정거장인데 다 인덕원 무슨 그만큼 브랜드 아파트로. 가치가 높아졌죠. 네,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죠. 알게 모르게 제가 역할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자, 왜냐하면 네. 이게 국책 사업은 맞아요. 그 국토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네. 최종심이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거기서 하는구나.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때 이거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변창흠 그래요. 그때 우리 아, 위원할 때 정말요? 이거 담당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 주변이 다 지금 발전을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변창흠 장관이 그때 장관 되기 전인데 이런 걸 잘 알더라고요. 여기 위치가 어디 거점이 돼야지 이게 도시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가.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의왕하고 안양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도시 간 연계 사업이에요. 연계 발전 계획이거든. 그렇게 해서 제가 인덕원 서류를 제가 검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구나. 네. 네. 사실은 이제 군포나 과천은 지금 좀 화가 나 있죠. 안양이 인덕원에 서다 보니까 네, 거기서는 맞아요. 또 반대가 심하게 맞아요. 올라가고 서로 이게 눈치 싸움이 심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잘 만들었습니다만은 아픔도 많습니다. 네, 과정 속에서. 다 같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거는 제 아이디어인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요즘 늘 미는 것 중에 하나가 공공 플랫폼 기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뭐 네이버든지 뭐 배민이든지 쿠팡이든지 민간이 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이 사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독점적으로 이 권한을 가지고 이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근로자들이 좀 이 수탈당하는 이런 구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기초지자체 특히 이제 시 단위가 행정에 꽂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공 플랫폼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잘 되면 다시 민간으로 가도 되고 이런 거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청년 일자리와 연계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플랫폼 사업이 과거에는 뭐 이런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플랫폼에서 지금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아이러니의 문제 같아요, 이게. 네, 네.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방관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지. 네. 예. 또 이거 공공에서 모든 플랫폼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민간에 대한 영역을 많이 침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시범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저도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도 안양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아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안양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 좀
좀 모셔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좋은 제안이에요. 플랫폼으로서 네. 성장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그렇죠. 그런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네. 방안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지역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전국 단위의 독점적 플랫폼 사업이 아니라 지역 단위의 그렇죠. 지역 화폐와 연결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좋은 제안이네요. 예. 안양 인구가 얼마입니까? 인구가 지금 한때는 63, 4만 됐었는데 네. 지금 이제 한 55만이가 있고. 아, 많이 줄었네요. 빠져나갔네. 근데 워낙 구도심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지금 재건축하고 한- 있잖아요. 재개발. 한 10여 군데 되네요. 네. 10여 군데가 동시에 재건축, 그쵸. 재개발되다 보니까 많이 이주를 하게 돼요. 아하. 그래서 들어오면 도시 많아지죠. 공동화 현상이 지금 심하게 됐어요. 일시적인 현상이겠네요. 아니 그래도 과거에는 3, 4인 가구가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1인 2인 가구가 많아가지고 아, 그렇죠. 아파트가 많이 해서 재진입한다고 해도 인구는 많이 늘지 않겠다. 그래서 58만에서 60만 돼야 되지 않을까. 또 그 정도가 안양의 어떤 도시의 형태로 봤을 때는 딱 알맞는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는 이제 안양이 뭐 자기 소득이 높은 도시가 아니고 지금 거의 중산층 도시가 돼버렸죠. 맞죠. 지금 어려운 문제가 과거에는 공업도시로서 얼마나 일자리 없었죠. 역도시였어요. 지금은 일자리 전문 상태예요. 그리고 배드타운화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들. 여기서 정말 4차 혁명 시대에 맞이해가지고 그런 미래의 어떤 기업들을 그런 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지속 가능 도시 만들지 않고서는 어렵다 생각해서 제가 거기 역점을 좀 두고 온 시장을 다 올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양이 새로운 또 어려움이 봉착해 있는 게 있네요. 어려움이 있죠. 몰랐어요. 여기. 예. 계속 발전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도시의 형태가 네. 인구가 많은 것만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나마 안양은 밀집형 도시이지만은 관악산이나 삼성산에 수리산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또 안양천이라고 안양천도 있고. 맞아요. 예. 대단히 이런 친수 공간이 좋아가지고 예. 쾌적합니다. 네. 근데 가용할 수 있는 토지는 개발할 수 있는 토지는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존을 잘 해가지고 아마 정말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 또 시민의 삶을 이렇게 증진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있어요. 안양천은 지방하천이니까 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아니죠. 국가안천이. 국가천입니다. 안양천이 석수동이라고 있어요. 예. 석수동 일부까지는 중간까지는 지방하천인데 그 외에는 맞아, 국가안천. 영등포로도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목동 쪽. 네. 관리가 다르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국가하천의 어떤 행정이 하나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장이 결정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 저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영등포인데 옆에 안양천이라고 그래서 왜 안양천이라고 그러지 제가 이 그랬거든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포는 한강이 있잖아요. 네. 김포 시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김포에는 강이 없는 거야. 그렇죠. 완벽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안양천 말씀 나왔으니까 네. 안양천이 경기도의 4개 도시, 서울의 네네. 4개 도시가 같이 경유를 하고 있어요. 아, 예. 의왕, 군포, 안양, 광명. 그다음에 서울의 금천, 구로, 영등포, 그다음에 양천. 굉장히 큰 거. 8개 도시가 이번에 안양천을 국가하천을 만들어보자. 국가 정원화 시키자. 그래서 협약을 그러네. 진행 중입니다. 아, 네. 좋다. 그래서 정말 네. 정말 시민들에게 멋진 자연천이 되지 않을까. 이걸 준비해서 반드시 우리가 8개 시장 자체뿐이 아니고 의회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걸 잘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막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민선 7기 10대 성과 발표하셨는데요. 네네. 공약 달성률도 높다고 하셨는데 네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10개 중에서 3개만 말씀드리게 됩니다. 아, 네, 네. 네. 제가 요즘에 기분도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안양시가 작년 올해 큰 상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2등, 3등 상 받게 되면은 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대상 최우선 자랑심하신데. 왔다가 네. 우수상 장려상 받게 되면 기가 좀 빠져 있어요. 잘했습니다라고 이제 격려합니다만은 그만큼 어려움 속에 행정이 빛났는데 저희가 잘했겠습니까? 시민들의 참여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첫 번째는 GTX 인덕원 신호 정차했다는 잘했고요. 한백산 화성에 네. 초모공원 예. 화장장 만들어 잘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2011년이었습니다. 7월에 당시에는 화성 최인석 시장 예. 개인적으로 형 동생이기 때문에 최 시장 당신 땅 넓으니까 우리 광역 화장장 한번 만들어보자 네. 라고 제안했어요. 아 형님 미쳤습니까? 시장 한번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안양 교도소를 주민 제한 방식으로 내가 추진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주민 제한 방식에서 주민의 제한 공모해서 하면은 하는 것이고 제안했는데 공모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하고 해서 주민 제안을 냈더니 5군데가 신청하게 된 거예요. 서로 하겠다. 네. 그래요? 그래서 한 군데가 매성동 쑥공리에 결정됐는데
나머지 지역은 왜 우리가 떠냐 데모했습니다. 시청에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8개 지방정부가 협약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했어요. 예. 제가 2014년 지방선거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2015년 안양시는 빠져버렸습니다. 안양시는 화장장에 장례식장 하나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근데 화장장 어떻게 만듭니까? 맨날 수원이나 성남 수원 가가지고 가죠. 신세를 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비용도 예. 100만 원 내야 되죠. 예. 그래서 제가 5개 시장을 찾아냈습니다. 화성, 광명, 부천, 안산, 시흥시장을 만나서 내가 지냈던 사업이고 안양시는 꼭 들어가야 되니까 좀 끼워달라. 그래서 재취임하자마자 제가 만나서 해결했고 안양시는 이제 합류를 다시 해서 그리고 6개 지자체가 이제 합류해가지고 금년 7월 1일 날 개장을 했는데요. 단돈 16만에 화장할 수가 있고요. 안양에서 20분, 25분 거리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이나 편의성이나 이런 점에서 대단히 참 잘했구나 생각이 되고요. 그럼 여기 화성 쪽에 있는 건가요? 화성에 있어요. 화성이 있어요. 아, 화성의 끝단입니다. 우리 북쪽으로 봤을 예. 때. 네. 가깝긴 그러니까, 하죠. 예. 예. 북부하고 화성하고 북부 있어요. 예. 안양에는 못한다, 거기다 하라 이게 아니라 안양에 땅이 없으니까. 그렇죠. 땅이 땅이 없어요. 없었어. 아니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업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공 모델이 됐습니다. 예. 이건 정말 잘했다 생각합니다. 서로 네. 윈윈하는. 그렇죠. 네. 예. 또 하나가 지금 청년 창업 펀드가 있다고. 예, 아까 아까 920억. 말씀하신 921억. 그 아까 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920억 가지고 지금 청년계 100개 집중 육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청년들이 얘기합니다. 취직 안 되면은 창업을 조그만 아이템 있으면은 아이템 가지고 창업해라. 네. 그러면 정책자가 물론이고 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킹, 법률 서비스까지 원수도 지원해가지고 맞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청년계 만들어 보겠다. 그럼 여기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이 공간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 우리 예.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 지원센터가. 있고 그 센터에서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들 많이 인큐베이팅도 많이 하게 있고요. 그걸 다음에 인큐베이팅 끝나다면 이제 다음에 브릿지 기업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에서 안양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이거 다른데 얘기하면 좀 홍보를 안 많이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막 뺏기고 있네요. 청년들을 지금 안양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네. 안양이 앞으로 청년이 살고 싶고 또 앞으로 희망이 있는 그런 도시를 안양 살기 만들어야 된다고 좋죠.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스타트업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그렇죠. 있을 때 해보면은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은 돈 주고 공간 주고 이상 안 넘어서는 거야. 결국은 중요한 게 매니지먼트에 그렇죠. 대해서 네. 공동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 말씀하시니까 완전 앞서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주시는 그렇죠. 네. 셈이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게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에 엄청난 우리가 지금 팬데믹 얘기합니다만은 또 다른 청년 팬데믹이 올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ESG A 등급을 받으셨다는데 이건 네. 어떤 얘기인 건가요? 아유 소문 났군요. 지난 10월 초에 ESG 행복경제연구소가 있어요. 예. 거기서 우리 시 어이구. 네. 갑자기 뭔 소리죠? 이게 지진 나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긴급 재난 재난 문자인데요. 문자, 재난 문자. 예. 예. 우리 시의 ESG 등급이 A 등급에 하나 발표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기도 30개 시군 중에서 안양시가 유일한 A 등급이었어요. 어머, 그래요? 야 정말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을 높게 평가가 생각해서 많이 기뻤습니다. 네. 예. 특히 뭐 ESG는 아시겠습니다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말하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동안의 기업이라면은 재무적인 관점 그런 성과만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는 정말 전통적인 방식 탈피해가지고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많이 지금 강조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ESG의 수준이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으로 맞아요. 지금 그럼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시가 ESG 평가 중에서도 환경 분야가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양시가 지금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7개 분야 21개 실천 행동 과제를 마련했어요. 시민관계 자발적으로 실천을 선도하고 있고 2050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인정받지 않아 생각해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럼 이게 약간 경영에 대한 어떤 상인 거네요. 경영을 ESG 잘한다 이런 상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기업 예. 활동에 대한 어떤 친환경이나 그쵸.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지배구조 개선 등이 되겠는데요. 이제는 민간 기업만이 아니고 공기업이나 지방 정부도 이런 관점 접근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쉽게 인바이어먼트 소셜 거버넌스거든요. 예. 친환경적인 거버넌스 체계로서의 운영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되게 좋은 상을 받으셨네요. 네. 사회적 기업. 예. 아니 우리 최대호 시장님 내년에는 지방선거에 어떻게 계획을 글쎄요, 세워놓으셨어요? 저도 시장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데 제가 2010년부터 14년 시장 선거하고 네. 또 2014년 잘못돼가지고 2010년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최소 봤을 때 4년 텀은 너무 좀 짧다.
행정이 계획하고 입안하고 예산하고 실행하는 데까지는 최소 3년 걸립니다. 그게. 그래서 한 텀보다 두 텀 연속이 있으면 좋겠다. 세 텀은 저는 좀 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았던 사업들이 당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전부 크로즈라든지 중단돼. 다 드랍했어요. 이건 시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이거 잘못된 거였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어져야 되겠다. 정책 일관성이 생각해서 기회가 되면 또 시민이 선택해주면 한 번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뭐 최근에 공약 이행들도 굉장히 높다고 평가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우리 안양 시민이 공약 이행 평가단이 있어요. 아, 네. 그분이 점수를 매겼는데 100점 만점 93점을 줬어요. 어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무적이었습니다만 네. 한편으로 봤을 때 남은 임기 잘하고 추진했던 거 완성 잘해라 이런 이제 얘기 듣고 또 얼마 전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됐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단히 권위 있는 기관이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2021년 그 청년- 공공기관 청년도 측정했는데 아이고. 안양시가 2등급 3년 전 2등급 받았는데 어유. 근데 아쉬움이 있어요. 네. 잘하면 1등급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근데 1등급밖에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1등급 받는 것이 거의 없어요. 2등급이 지방정부로 최고입니다. 아, 기초지방정부로는 안양시가 받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탑이었다. 이 말씀 탑이다. 앞으로 거예요. 공약 이용도 평가뿐이 아니라 청렴도 평가뿐이 아니고 더 잘해야 되겠지요. 네. 근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좀 있어요.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 지난번에 대장동 문제 때문에 네. 박달 스마트밸리 일부 언론에서 오보가 좀 나갔었어요.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독일을 하다 보니까 독일에서는 K-팝, K-뮤직, K-컬처, K-방역 대단했어. 지금 G7이 아니고 G5까지도 지금 우리가 머지나 진입하겠다 생각했는데 네. 한국의 어떤 언론이나 한국의 국민들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응? 그래 너무 편향적이다. 네. 우리가 자고 나니까 선진국이다 이런 책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미 우리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런 어떤 자부심이 좀 부족하지 않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도 잘 추진해서 만안구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맞아요.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발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안양 청년들이 위한 안정적인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완성해야 생각하고 또 만안구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거대 담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좀 안정적으로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시정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시장 또 하시면은 9점 역점을 받으시겠어요. 두실 그렇습니다. 일은 어떤 것인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만안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만안구. 만안구. 예. 만안구 발전 없이는 안양시 발전 없다라고 생각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에 만안구는 이제 구도시. 네. 구도시입니다. 1호선 저쪽 편. 예. 구도시인데 평촌 중심으로 이제 신도시 동안구거든요. 그런데 평촌 신도시 동안구에는 돈 들어갈 사업비가 별로 없어요. 예. 근데 거의 만안구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만안구 주면 상대적으로 좀 동안구에 비해서 맞아요. 박탈감이 좀 열등감이라 있어요. 이런 거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안구 주민들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이네. 맞아요. 균형 균형 발전. 발전. 균형 발전. 요즘은 이제 그걸 이제 도시 정치학에서는 예. 도시의 평등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아, 그렇죠. 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잠시 후 안양 스마트 공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평소에 교육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교육학 박사 아니세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렇죠. 제가 예, 예. 고대에서 이제 교육학 박사를 했는데 네. 뭐 박사를 잘할 것도 없어요. 그 분야만 조금 더 할 뿐이지 제가 뭐 전지전능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관심은 제가 많이 있고요. 제가 이 시장 정치학에 대해서 조그만 그 학원 사업을 교육 사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육에 대해서는 좀 노하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또 우리 시가 제가 이스라엘을 2019년에 갔었는데요. 네. 이스라엘 느끼게 딱 하나 있었어요. 가장 핍박받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육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스라엘. 네. 그래서 지금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다 생각해서 우리 시도 시세 대비 교육 경비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가 안양시입니다. 네.
그래서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요. 또 제가 2010년 시작할 때 친환경 무상급식 김상원학 교육관과 가장 먼저 있었고요. 혁신학교 먼저 했었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제가 2018년에는 중고등학교 교복비, 체육복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3월이었죠. 서울시가 무상교복 지원한다고 뉴스에 많이 나와요. 이미 2년 전부터 안양시를 하고 있었던 건데. 네, 네. 안양시가 먼저 이런 건 잘했고 또 안양시 초중고등학교 87개 있거든요. 미세먼지 때문에 활동하기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전 학교에 체육관을 만들었거든요. 실내 체육관. 87개 중에서 86개는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고요. 네. 나머지 1개는 민원 때문에 아직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건 100% 지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 환경이 아주 좋네요. 아유, 참. 감사합니다. 자랑을 너무 너무 할게 자랑을 너무 많이 많네. 하나요? 너무 많아요. 잘하신 게 살림꾼이에요, 살림꾼. 그러네요. 네. 한마디로 살림꾼이신 네. 최대호 시장님. 그거 못 네. 느끼세요? 일반적으로 선출직으로 의원이 돼서 정치 시작하신 분들하고 네. 단체장 하신 분들하고 엄청난 차이가. 아이, 그럼요. 단체장 하신 분들 막힘이 없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자, 우리 또 최대호 시장님도 한번 잘하시다가 또 한번 쉬시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저는 그 낙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값진 어떤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지 그 방법을 이미 또 체득을 하셨을 것이고.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차원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선거에서 그 관점에서 이번 대선을 전망해 보신다면 어떻게 전망하실 수 있을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한 나라 위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산전수전 겪어본 사람만이 아, 그래요? 저는 충분히 통찰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한 또 국가 비전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정말 이게 인생이라는 게 새옹지마 같아요. 2014년 가짜뉴스 때문에 제가 큰 낙담을 하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예. 어떤 그 가짜뉴스 있지도 않는 걸 만들어 가지고요. 아하. 그걸 언론을 통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문자 보내고 말이에요. 근데 2014년에 네.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네. 아, 그걸 경찰에서 빨리 조사를 잘해왔었는데 네. 검찰에서 이게 불기소 처벌하는 바람에 불기소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 신청했어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재정 어렵죠. 그래 너무나 아픔이 큰데요. 지금 생각하면 인생이 새우묻지마구나. 근데 그 낙선의 경험이 4년간의 어떤 그 쓰라렸던 경험이 저에게 인생에 굉장히 성숙하게 만들었다. 또 시정에 하는 데 있어서도 다시 내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고 또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도 많이 넓어질 거라 생각해서 제가 우리 김용민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국민이나 시민들의 이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눈물 좀 빵도 먹어보고 아이고, 고통도 당해보고 서름도 당해보고 정말 의뢰 입장에서 굽신도 거려보고 하는 사람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정 후보의 뭐 지지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국민들과 함께 정말 슬픔도 기쁨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나라를 좀 지도했으면 좋겠다. 이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 큰일 나요. 이 말씀으로. 네. 승승장구한 사람이 누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게 두 번 낙선하셨죠. 2006년도. 그렇죠. 2006년에 2007년에 7년에요. 보궐선거를 했습니다. 맞다. 보궐선거에 그때 출마하셨는데 대통령 선거 그때는 이제 같이 할 노무현 때. 대통령 말기였는데 네. 맞아요, 이명박 맞아요. 대통령하고 네. 아, 그때 어려운 상황이지. 누가 대통령 이겼어요 그때? 그때 제가 안양에 후보가 없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후보가 없어서 제가 끌려 들어가 가지고 하게 됐는데 네.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당의 후보보다 그만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12% 이상을 더 받은 거예요.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요. 그때 당시에는요. 명함 좀 찢어버리고요. 네. 아이고. 침 뱉고요. 발로 밟고요. 아이고. 저는 명함만 받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때. 이제명 후보도 두 번 낙선했는 거 모르시죠? 알아요. 두번 6년, 낙선했어요. 8년. 네,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민심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07년에 그때 후보가 저기였잖아요. DY 후보. DY 후보. 기와이였죠. 네. 아니, 그때 사실은 정말 우리 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해서 당시 참 하여튼 언론의 마타도에 의해서 노무현 정부가 저평가되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뒷감당을 다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안양에서. 지금도 이제 의식 있는 시민들은 다 이해를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참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쉬운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이
언론에 휘둘린다고 그럴까요, 이게. 이런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정론직필할 수 있는 이런 언론이 많이 좀 만들어지거나 그런 건강한 언론들이 그런 생태계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김영민 우리 선생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제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모든 게 언론의 의존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짜뉴스 때문에 정말 최대 피자인데 정말 이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다. 네. 라는 생각 같습니다. 검찰을 또 경험해 보셔서 그렇죠. 아마 네. 아실 거예요. 검찰은 정말 사건을 없게도 만들고 있게도 만드는. 참 그래서 맞아요. 그 고초를 또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저 최대호 시장님의 이런 이 시대 정신을 읽는 눈은 각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되면 네. 후일담입니다만은 네. 우리 변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경찰 조사할 때는 너무 조사를 잘하고 있어가지고 당연히 기소할 걸로 알고 그래서 저에게는 선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검찰에서 기소할 걸로 관심 두지 않았던 거예요. 아 기소하지 않을 걸로. 당연히 기소할 걸로. 저쪽 상대. 아 상대를 네. 상대를 아, 네. 상대를 아. 근데 기소 안 하니까 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기소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뭐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재정 신청의 확률이라는 게 거의 굉장히 안 높지 돼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거의 안 1, 2%밖에 안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예. 100건에 한두 건이라고 그러니까. 네. 예. 정말 저는 울분을 많이 아. 제가 삼켰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의 말씀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떤 걸 봐야 되나요? 이걸 봐야 아, 되나요? 예, 예. 그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쪽. 예. 예, 우리 김영민 TV 시청자 여러분, 안양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양시장 최대호입니다. 시간이 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한 얘기가 많았는데 예, 예. 오늘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고 여러분이 아끼는 김영민 TV에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양 시민을 위하고 또 안양시 미래 비전을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코로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들, 자영업자 여러분들, 또 안양시민 여러분들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고 어깨 동무해주고 하는 이러한 소소한 정이 우리 안양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 또 슬픔에 젖는 이웃들 좀 잘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 덕분에 작년 올해 좋은 시정을 통해서 보상금, 시상금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 모든 것이 우리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 덕분인가 생각해서 앞으로 안양 시민을 위하고 또 시민의 삶을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안양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연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빨리 일상 회복돼서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또 좋은 일로만 가득하시기를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확진 경험까지 있으신 인생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시다가 인생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시다가 확진까지 나가신 우리 최대호 시장님 보니까 민선 오기 전에 아예 월급을 안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이구야. 제가 어렵게 생활했거든요. 예, 예.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 때 예.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서.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네. 우리 안양시에서만큼은 네. 학생들은 더 이상 경쟁이 어렵거나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짓이 안 되겠다. 네. 또 재능을 발휘 못하는 짓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네. 2010년 시장 되자마자 제가 공약했었습니다. 예. 제 봉급은 전액 장학금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야. 제 봉급을 시드머니 해가지고 예. 안양시 인재 육성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아, 야. 그래서 제가 4년간 월급 없는 시장으로 지냈었죠. 아이고. 그때 당시에는 쑥스러워서 자랑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딱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이 다 옳은데 한 가지만 좀 고쳤으면 좋겠다. 뭐를요? 옛날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을 모르게 하라고 아, 그래요. 예. 오른손에 왼손 알아야만이 더 선한 더 영향을 커지죠. 통해가지고 그렇죠. 더 많은 분들이 기부도 하고 예. 좋은 일도 하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한 지금까지 7,474명 10년 됐어요. 아. 예, 47억 5천만 원 정도 장학금을 줘서 우리 희망을 줬고요. 특히 작년 올해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네. 네. 특히 대학생들 아르바이트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신청했던 학생들은 작년에 거의 다 300만 원씩 장학비 보조를 해서 네.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네. 호는 무슨 호세요? 호경호예요. 호경호. 호경호. 뭐 그냥 제가 바꾸겠습니다. 조울호. 주로. 크게 좋은 대호 최대호 시장님 정말
귀한 일 많이 하셨고 네. 앞으로도 또 귀한 일 많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의 생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